안녕하십니까? 항상 새롭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KUMC TV 뉴스입니다. 끊임없이 변이 되어가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마치 지구의 모든 인간들을 한 번씩 거쳐가야 하는 질병으로 변화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퇴치가 불가능할 그러한 질병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억 명이 확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7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지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브리핑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올가을과 겨울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종에 의해 신규 확진자 1억 명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상당수 나올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데이터나 공식적인 추계를 제시하진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무료 백신 확대 접종 등을 위해 추가 재정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최신 예측 자료를 의회와 공유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중단됐던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전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전문가들은 감염에 대한 면역 약화, 변이체의 증가 같은 요인을 고려할 때 올가을과 겨울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내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완화함에 따라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6일을 기준으로 최근 7일 평균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7만 1,000명으로 3월 30일 기준 29,312명과 비교해 배 이상 늘었다고 전합니다. 저스틴 레슬러 노스캐롤라이나대 보건대 전염병학 박사는 그들 백악관 의 추정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항상 어렵지만 우리는 지금 평소보다 더 힘든 시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한국 시간 8일 새 정부 성공에 초석 놓겠다며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우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분당과 성남 주민들은 전임 시장과 도지사 등의 법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자이며 고통스러운 불명예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라면서 분당, 성남, 경기도 리더십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당갑은 제에게는 제2의 고향이고 제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알렙이 있는 곳이라면서 저는 지역이 지닌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해 분당의 미래 가치를 더 확장하고 도약시킬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 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민의 이익 대신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 골몰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뒤 도망치는 세력은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는 9일 재보선 분당갑 공모에 추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분당갑엔 현재 박민식 전 의원,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 정동희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 3명이 신청한 상태인 곳입니다. 어린이들의 급성 감염이 전 세계의 부모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주로 보고됐던 어린이 급성 감염 사례가 아시아 등 세계 20개국에서 확인되면서 최근 한 달 새 의심 환자 수가 22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나가 장기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7일 원인 불명의 어린이 급성 감염 9건과 유사 사례 100건을 보고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염으로 5명이 사망했으며 환자 90% 이상이 입원했고 14%는 간이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급성 감염 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 25개주와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미국은 물론 영국과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총 200여 명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보고된 감염 사례를 보면 대변색이 흐리고
소변색은 짙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발열, 관절통, 황달 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감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생한 환자 절반 이상은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에는 수십 종이 있으며 이 중 다수가 발열, 인후통, 안구 충혈, 감기 유사 증상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간까지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원인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CDC 측은 감염된 어린이 중 상당수, 엘라베마주에선 9명 모두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데노바이러스를 접하지 못해 면역력이 저하된 어린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뒤늦게 감염이 이뤄져 간염까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WHO는 조사팀을 꾸려 식중독이나 약물, 금속과 같은 비감염성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소아과 전문의 다이르드레 켈리 교수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 이후 어린이 간염 환자가 급증했다는 1924년의 의학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어린이 급성 간염 유행이 팬데믹의 후폭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라 찬드 신종 감염 임상 과장은 6세 이하의 아이에게서 간염의 징후, 특히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보이는 황달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바로 의사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라며 구토와 설사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 하고 증상이 멈춘 후 48시간까지 학교나 보육원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철저한 손 씻기를 포함한 정상적 위생 조치를 철저히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대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수 수위가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호수물에 잠겨있던 정체불명의 시신이 드러나면서 그 시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일 데일리 메일,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미국 서부 네바다주의 라스베거스 경찰은 최근 라스베거스 인근 미드 호수에서 해골이 담긴 드럼통을 발견해 신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럼통은 이날 미드 호수를 산책하던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호숫가를 거닐다 진흙 속에 박혀있는 통을 발견했고 부식된 통 안을 들여다봤다가 시신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통에서 발견된 물건 등을 토대로 해당 시신이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 총격에 의한 사망한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레이 스펜서 라스베거스 메트로 경찰관은 해당 시신이 70년대 중후반 만들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펜서 경찰관은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도 7에서 80년대에는 DNA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 확인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수 수위가 낮아지지 않았다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호수 수위가 더 낮아지면 더 많은 시신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서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주들이 절수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연일 화제입니다. 공개석상에서도 온라인몰에서 자체 제작한 5만 원대 치마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소한 패션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인 충북단양 구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김 여사는 흰색 블라우스에 푸른색 재킷,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검정 치마를 입고 치마와 유사한 색상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착용한 옷 중 A라인 형태의 치마가 주목받으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상품을 직접 찾아 나섰고 결국 한 온라인몰의 자체 제작 상품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제품은 54,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주문 폭주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가 신고 나온 슬리퍼가 브랜드 제품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3만 원대 신발인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지난달 서울 서초동 소재 자택 인근에서 경찰견과 찍은 사진도 이슈였습니다. 김 여사는 자주색 후드 티셔츠와 통넓은 청바지, 아이보리색 슬리퍼로 편한 차림을 선보였지만 이 슬리퍼가 온라인몰에서 3만 원대에 판매 중인 제품이란 게 알려지면서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자택 인근을 산책하다 찍은 자연스러운 모습인 만큼 일상복 패션이 더욱 화제가 됐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구인사 대조사전을 참배했으며 승려들을 만나 윤 당선인의 인사를 대신 전했습니다.
또한 전시기획 사업으로 과거 불교계로부터 관련해 조언을 받아왔던 만큼 불교 미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상징이 들어간 깃발 개항을 거부한 보스턴시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일 역사적 전투 깃발, 성소수자 깃발 등의 개항을 허용하면서 유독 기독교 상징 깃발만 개항을 거부한 보스턴시의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보스턴 시민 해롤드 셔틀레프가 보스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역사 헌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셔틀레프는 지난 2017년 시청 앞 개항대의 십자가 등 기독교 상징 문양이 들어간 깃발을 걸게 해달라고 보스턴시에 신청서를 냈었습니다. 미국 헌법의 천재성은 기독교와 유대교 유산에서 기원한다는 신청 사유도 밝혔습니다. 보스턴시는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도록 한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부했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기독교 십자가가 들어간 깃발을 시청 앞에 걸면 시가 특정 종교를 홍보한다는 공적인 표현이 된다며 보스턴시는 종교성을 띤 깃발 개항을 정중히 거절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스턴시는 지금까지 민간단체의 깃발을 개항하면서 이를 정부의 공정연설의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깃발 개항 거부가 종교적 표현에 대한 검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